2023년 11월 29일 자승스님이 칠장사에서 분신 입적한 바로 그날 밤입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에게 연락했고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야간에 긴급 투입시켰습니다. 소방대원보다 먼저 도착한 국정원 직원 80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승스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3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화재로 입적을 하셨는데 당시에 현장에 국정원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치, 그랬잖아요. 한 번에 홍장원이 때 예.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홍장원. 여기에 80명 그때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당시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주장하기로는 대통령이 현장에 대공유행 혐의점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가봐라고. 좀 알아봐라. 그래서 한 70명인가 요원들이 투입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죠. 네. 김건희 여사가 자승스님하고 원래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가져왔었었고 예. 자승스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많은 부탁을 했었었다. 네. 그랬는데 그런 부탁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싸웠다. 예. 자승스님하고 김건희 씨가. 여사하고. 그래서 네. 둘 간에 오고 간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혹시 증거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자리에. 그게 이제 신용환 교수가 지난번에 저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이분이 이제 입적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은 그날 자기가 최종적으로 입적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원래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거는 설마 진짜 야. 그 여자 보살에게 넘겼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 보살 이름까지 특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예.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우리가 또 이상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예. 관저에 동석했던 인물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게 보면은 날짜를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2023년 11월 29일이죠. 네. 저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에 일단은 저 국정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조태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네. 주목해야 돼요. 날짜하고 조태용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023년 11월 29일이 언제냐? 예. 저날이 칠장사에서 자승스님이 불을 지르고 사망한 날입니다. 아, 네네. 이날이 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자승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용의점이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80명을 현장에 투입을 시켰다라고 아, 네. 홍장원 1차장이 계엄 이후에 언론사에 나와서 폭로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초에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많이 것 같은데. 다뤘죠. 예. 그날이야. 이 뭔가 이상해 이게 지금. 그래서 홍장원의 그 발언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 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조태용.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80명이가 불난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80명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아 이날 얘네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건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파야 돼. 작년 초까지 제가 7명은 언급은 못하는데 대공수사국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그 대공수사국이라는 것 자체가 홍장원 차장님이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국정원 2차장 산하로 관리하고 2차장 산하. 국장급 인사로 하는데 예. 작년 초에 퇴직하셨고 저거 지휘하셨던 분이에요. 대공수사국장이면. 네, 그 당시에 네, 제가 여쭤봤는데 여쭤봤어요. 궁금한데. 그 국정원 사람들 그 조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정원이라 써 있고 네. 그 칠장사로 80명이 실제로 갔는데 네. 그냥 서 있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해했던 거예요. 황당하죠. 네.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방첩사랑 이제 국정원에서 대공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사를 하는데 네.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냐. 뭐 저기
그 화재 난 거 나무 조각 해가지고 뭐 감식하라는 거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때부터 그냥 윤석열은 좀 반쯤 미쳐 있었다. 나는 그 말도 100% 믿지 못할 것 같아. 뭔가 어떻게? 아니 뭐 했겠지. 뭐 아무것도 안 했겠어. 거기까지 80명을 보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거를 조태웅이한테 지시했어. 예. 80명이 갔는데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면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한테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김용현이 한 거예요, 이거. 왜? 김용현이. 네, 김용현이 한 겁니다.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 다음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김용현한테 그럼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건희. 제가 봤을 때 노상원일 것 같습니다. 노상원. 노상원. 아니, 김건희가 뭐 이태원 참사가 나도 단 한 번도 조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펑펑 울었다고. 맞아요. 이때는 난리가 났어. 이상하잖아. 모든 게 다 이상했거든. 와, 이거 파야 돼. 뭐가 있네. 그리고 이 직전에 노상원이 경호처를 갔어요. 대통령실에. 네. 그리고 저도 그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노상원은 갑자기 왜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을 바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무속 관련해가지고 뭐 노상원이랑 김건희랑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특검팀에서도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같은 당일이면은 한남동 관저에서 자리를 하다가 국정원에 이게 시기가 날짜 아니 시간.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네. 시간이 맞죠? 예, 지금 대충 상황이 비슷합니다. 좀 거의 네, 비슷해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잘하면 이거 미스터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검에서 이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죠? 네,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닐 것 같아 네. 이거는. 이거 예전부터 제가 이거 한번 그때 박선원 의원님 모셔놓고 예. 내가 이거 길게 한번 다룬 적이 있어. 나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 뭔가 네. 이상하니까. 예.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 출신인데 이거는 굉장히 미스터리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관심 가져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홍장원 차장 당시 차장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이 이 국정원이 출동하는 걸 보고 국정원의 조사 역량과 내가 이렇게 출동 지시하니까 국정원이 움직이네라는 걸 좀 확인한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윤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이 있으니 딴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때 70-80명을 국정원 요원을 데리고서 거기 가서 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그때 헌재 나와가지고 처음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당신을 왜 신뢰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국정원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자승순위 건을 잘 해결했던 것 때문에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고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실제 그 다음에 대공 혐의점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지를 않았고, 실제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았었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너무 슬프게 오열을 하면서 오는 모습만 사실은 그때 방송에 나 그게 나왔었죠? 너무,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예, 했어.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생각했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헌재에서 자승스님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를 신임했다라고 이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자승스님 건에서 국정원이 들어가서 처리한 게 뭐가 우리들에게 공표되고 알려진 게 없는데 뭘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거만 예. 드리면 70-80명이 동원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더를 내린 사람이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이제 팩트랑 이제 추정을 조금 이제 구분을 지금 제가 해보자면 말씀드린 건 팩트만. 이제 그건 팩트고, 그러니까 자승 홍장원이 말했던 것도 팩트죠. 네, 음, 자승스님이 김건희 여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꽤 했다는 것까지 그거는 신용환 교수의 말이에요. 주장. 아 근데 막 하염없이 운 거는 화면으로. 그거는 또 오열한 거는 또 사실 네. 오열이지. 그리고 이제 국정원 직원 꽤 다수가 한 7, 80명 정도가 동원돼서 뭔가 대공 혐의점을 좀 차지를 하거나 이 사건을 정리를 했던 것도 팩트.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무슨 네. 대공 혐의점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 행동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홍장원 사장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으니 니네가 가서 처리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스님도 대공 혐의점 있고 참 독특한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러면 기가 차서 스님의 말이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건 상상도 안 가지만 네.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정원이 동원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때 되게 궁금했던 거는 왜 검찰도 안 가고 경찰도 안 가고 국정원이 가냐 거기를. 그걸 되게 의심스러워했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 상황이었는지가. 느낌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느낌이 나네요. 좀. 요거는 주장이에요. 팩트. 이건 느낌이 그게 되잖아요. 이제 주장이라든가 음모론이 생기는 거는 네. 결국은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구린 부분이 있어서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개명천지에 조계종 총무원장이면 내각제 국가의 대장이에요. 넘버원이에요. 그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오열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국정원 직원이 출동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음모론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음모론들이 더 많이 그렇죠. 발생하죠. 네. 여튼 이거는 볼수록 좀 이상한 뉴스인데 아직까지 뭐 드러난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유 벌써부터 뭐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별 얘기도 다 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신원식 실장도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윤 대통령이 자승스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대공 용의점이 있으니 가봐라라고 했다. 이거 신원식의 말로 나온 게.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 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7, 80명이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원이 야간에 어떤 긴급한 지시에도 이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였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예. 그때 제가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했고요. 그때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급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다툼 가운데서 윤이 정말로 주워 담기 어려운 이제 쌍욕 수준으로 서로 이제 다투는 일이 있었다. 김이랑 자승스님이랑 자승스님이랑 있었고. 아니 근데 자승이랑 뭐가 뭐 사업을 같이 했나 뭐 경제 공동체 했나 오늘 왜 싸울까요? 이게 참 이상한데. 그래서 아니 일각에서는 사업을 같이 동업하는 김건희와 같이 비즈니스를 했다는 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설이 그게 아니고서 그렇게 자주 연락할 일도 없고.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여인 이름이 등장을 하죠. 세 글자의 본명을 가진 강남에 살고 있는 그 여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글자가 뭐예요? 첫 글자. 본명으로만 보면 상입니다. 상여인. 한글 이름은 이씨입니다. 상여인이라고 하시죠. 네네.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실제 설 중에는 그분이 김 여사랑 싸웠다라는 설도 나오는데 설도 이제 이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영부인 당대에 엄청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엊그제까지도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당대 영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줄줄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통에 이 모양 이 꼴이 온 거잖아요. 쿠데타까지도. 그랬는데 밖에 있는 일반인이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트러블 관계로 싸웠다. 2023년 11월이면 2024년 4월
공천 관련해서도 뭔가 시작됐을 때 공천 관련해서 네. 비례대표를 누구를 이제 밀어넣는다 그러는데 그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면 또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흥분할 분들 많아요. 당선이 됐어요? 비례대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그 됐어요? 사람 안 됐고 네. 지금 좋은 자리에 가 있어요. 대신에 또 네, 좋은 자리에 있어요. 굉장히 공기업 뭐 이런. 예, 공기업에 공기업은 아닌데 하여튼 공기업 이상 좋은 자리에 가 있어요. 연봉이 아주 높은 자리에 그 사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승이 김건희와 뭔가 사업을 비즈니스 관계였다면 이게 잘 뭐가 안 됐습니까? 여기서 안 돼가지고 트러블이 일어서 갈등이 폭발하는 시기.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는 저도 이제 그는 뭐 제가 입증을 검증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윤석열이 화가 나서 이제 막 쏟아놓는 중에 국정원 얘기가 나와요. 네.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소위 조난 자료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조난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막 쏟아놓으면서 거기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비리, 그다음에 축체 네.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동국대학 병원에 납품하는 뭐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뭘 받아서 어쨌다. 알 수가 없죠. 이제 불교계 쪽에서 이제 주신 말씀들인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윤이 여러 가지를 들이대면서 굉장히 이제 심하게 쌍욕 수준의 이제 뭐를 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윤이 자승에 대해서 너 죽여버릴까 가만 안 둘 거야. 예. 국정원까지 동안 너 묻어버릴 수 있어라고 협박을 했다면 뭐 좋은 협박을 했어야만 관계였는데 이제 뭐가 틀어지는 뭐가 있었겠죠. 협박을 했어야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들리는 소문과 네. 여러 가지 의혹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거기서 뭔가 있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자승이 예를 들면 지금 당선 축하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를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받았다면 보관하거나 세탁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도 해준 게 아니냐라고 여기서 지금 아까 댓글 중에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 예전에 누굽니까 방산비리 할 때 이규태였나 그 방산 브로커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교회를 갖고 있어.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그 비자금을 교회에서 세탁을 합니다. 교회에다 헌금한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목사방 뒤쪽에 비밀 금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그런 검은 돈과 비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승을 세탁소로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해주신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동기는 밝혀져야 되는데 이제 왜 이게 그 논란이 됐냐면 자승이 죽고 국정원 요원들이 이 뭐 대테러 요원들입니까 아니면 대공 대테러 다 두 개 파트에서 이제 출동을 했다고 70명이. 했으니까요. 홍장원 차장이 정확하게 70에서 80명이라고 했고 나중에 그 표현 중에 보면 거기서 어떤 효능감을 느껴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효능감을 어디에서 느낄까를 한번 보자고요. 그날 이제 어쨌든 그날 행적을 사실은 수사에서 발표를 하면 심플한 일인데 왜냐면 기름통을 샀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샀잖아요. 자승이 불을 지르는데 그 기름을 붓는 CCTV 공개된 걸 보면요. 안성 7장사 요사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비전입니다. 문화재예요. 일반 요사체가 있고 외부 손님들이 머물고 하는 일반 스님들이 머물고 하는 요사체가 있고 거기서 100m쯤 떨어진 문화재예요. 그게 그 건물이. 그러니까 문화재에다가 뭐 불이 나게 된 거죠. 먼 산을 밖에 나와서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불이 납니다. 그때 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다라고 일단 CCTV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요사체랑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별도의 이제 건물이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없었던 것 같고, 유서는 밖에 있는 차량에 있었잖아요. 차량에서 유서 2장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 정도 큰 스님이면 진짜 그러고 내가 소신공양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등신불처럼 뭐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명문을 썼을 것 같잖아요. 후대들한테 남길 만한 어떤 그럴 만약에 내가 계획하에서 오래도록 내가 이 해탈 열반의 길로 스스로 들어간다라고 작심을 했다면 그런 이렇게 즉흥적으로 뭘 쓰는 것 같은 걸 쓸 리는 없겠잖아요. 근데 발견된 유서에 보면
주지 스님 이름 써 있고 상자 스님한테 이제 당부하는 게 있죠. 이 절을 새로 지어줘라 이런 게 있는데 누구 얼마 내서 니들이 네네 지어줘. 그런 것도 이제 일각에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일반 상식과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총무원장을 2번씩이나 하신 분이 상좌를 갖다 상자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요? 한자가 아니 한글로 한글로요? 써놨는데 상자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불교는 한자 쓰지 않나요? 한자를 많이 쓰시기도 네, 하고 네. 거기 보면 자승하고 레라고 써 있죠. 나중에 끝에 한자로. 그 상좌와 상자를 헷갈릴 그런 적이 그렇죠. 아닌 거죠. 말도 안 되죠. 우리도 네. 일반인들도 네. 상좌 스님, 뭐 동자 스님 이런 걸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도 제기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장에 보면 경찰 분들께 당부하는 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소신공양하는 거니까 이 검시할 필요가 없다. 부검하지 마라.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지극히 일반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부검 얘기까지 하는 건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럼 예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주의를 털지 마. 그냥 네. 나 혼자 가는 거야. 네. 이런 얘기는 유서에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일각에서 이제 스님들이 역으로 해석을 하죠.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 지금 압박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남겨놓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도 하시죠. 근데 그게 진짜 유서일까요? 필체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수사 결과는 발표가 안 되니까 네. 두 가지만 보면 자명해요. 그날 기름 사고 실제로 이제 통사고 한 거, 네. 그 다음에 만난 사람 한 가지 더 한다면 휴대폰 기록을 공개하면 아주 심플하죠. CCTV 상의 그 기름 사고 이런 것들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개가 된 안 바가 됐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딱 이게. 입적하는 그것만 공개가 그러니까 됐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제 뭐 초동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수사를 한 기록은 있기 때문에 CCTV를 확인했다면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같은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유서에 대한 국과수의 필적 감정 하고 다시 한번 보긴 봐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이상한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궁지에 다다르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이거를 자꾸 이제 자살 스스로 이제 소신공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냐면 그 자승 스님이 큰 스님이 2023년 2, 3월에 인도를 가요. 네. 그 호카슬레바라고 그러나요? 뭐 그 신발 네. 그런 거 신고 이제 그 수행 수도승처럼 이제 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불교의 어떤 현대화 재건 이런 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입적하기 한 달 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입적하시기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제 대덕 스님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비판을 해요. 11월 29일이었죠.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네. 굉장히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입장 같은 게 발표되는 게 있어요.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송년공원이라고 지금 공원 만들어놨죠. 저 시내 한복판에 청와대 보이는 그 앞에 네. 안국동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죠. 그래요? 그 공원. 네. 그게 옛날에 이제 대한항공 부지였던 거를 담벼락 높게 있던 걸 다 허물고 이제 공원화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 그거에 대한 재산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정부의 시책 윤석열, 김건희 등등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입장이 네. 한동안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적하시기 3일 전쯤에 화해 모드로 뭐가 나와요. 화해 그리고 모드로. 실제로 스님들 이건 이제 증언들이 있어요.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틀 전쯤에 다시 강력히 비판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제 추정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중에 좋은 상태였다가 트러블이 나니까 이제 뭐 회유하고 서로 네. 이제 설득하고 어떤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업다운이 있겠죠. 이제 서로. 그 과정에서 좋을 때가 있고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입적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20억을 기부를 해요. 그래요? 네. 불교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셔요, 실제로. 그러면 바로 입적할 분이 어떤 불교의 어떤 새로운 현대화라든지 발전 그리고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떤 불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이런 활동을 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준비된 어떤 소신공양이라면 정리하는 그런 모드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많은데 여기서 맞아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거기서 칠장사에서 이제 불이 났잖아요.
최초 신고자. 신고자. 네. 누굽니까? 스님입니까? 다른 스님? 서울 논현동에서의 누군가예요. 논현동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절에 저기 불났다고 네. 뭐 등산 왔나요 거기? 이거는 뉴스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 논현동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신고한 게 아니고 논현동에서 그 신고했어요. 통신 기록에 잡힌 게 이제 119 뭐 이런 거, 11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논현동. 정말 이상하잖아요. 안성 자승의 칠장사에서 지인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연락이 있어요. 안 된다. 이상하다. 연락이 안 된다, 이상하다로 칠장사를 가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어디 있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큰 변고가 일어난다는 걸 안 분이 최초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고자는 종로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마 조계사 관계자일 것 같아요. 조계종 그 총무원 관계자일 것 같아요. 여튼 그 첫 번째 신고자의 미스테리 그거는 국정원은 조사해서 알겠죠. 홍 차장님 아시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국정원이 그거를 조사할 권한이 있나요? 사실은 국정원은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간첩 사건만 조사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박선원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 주셨는데 테러나 테러 대공용의점 아니면 출동할 수 없는 거죠. 출동도 원칙적으로. 못하고 조사할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소설입니다. 그야말로. 그럼 왜 그렇게 되게 됐을까? 만약에 이제 불교계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심하게 싸웠다, 다퉜다. 그래서 일단 끊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한테 그렇게 하고 되게 많이 혼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심각해짐을 알고 어떤 비상 이제 위치 추적이나 뭐 비상 이제 저기를 하는데 안성 칠장사. 근데 소방이나 경찰이 갔을 때는 외부로 이게 오픈이 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유서가 어떻게 돼 있을지 또는 뭐를 소지하고 있을지. 없애야 될 물건이 있었겠죠. 예, 뭔가를 빨리 이제 수거, 회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니즈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소문 안 내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안보실 국정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국정원을 이제 내보내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은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테러 용의점이 있다. 이렇게 소설을 썼겠죠. 이게 지금 윤석열의 여태까지 행동 패턴을 보면 저거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국정원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살아셨다면 이제 얘는 지금 뭐 대한민국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니네가 해가지고 저거 그럼 북한과 내통한 간첩으로 만들어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그 지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시가 100이었다면 누르고 눌러가지고 한 20, 30 정도로 처리해서 가능성이 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지시를 했는데 그걸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국정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그때 들었던 것은 자승의 개인 금고를 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적게 나왔답니다. 사실은 다들 몇백억 그러니까 입적하신 다음에 다음에 금고를 열었는데 자승이 갖고 추정한 자승의 재산보다 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돈이 안 남아 있었다. 한 20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20억이 안 된,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돈이 있어서 그것도 이상한데 자기 돈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그 뭐랄까 부하 스님들한테 야 네가 반 내고 네가 반 내서 이렇게 다시 지어줘 이렇게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제 그 형님이 어제 마침 매불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건을 조금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계속 제보가 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불교계의 기자분들, 불교계 신문의 기자분들, 그리고 일반 그 언론에서도 기자분들 중에 이 불교계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추적을 해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압축이 돼요.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압축이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최초 제보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글자 상 그분이 거주하는 게 강남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관성. 근데 그때 이제 상 여인이 그러면 제보자고 자승과 윤건희를 이어줬을 가능성 이어졌다고 이어졌을지 이제 같이 알면서 지냈을지인데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입증을 못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다 어렵지만 최초 제보자가 어쨌든 서울 강남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승 스님과 굉장히 가까이 알고 마지막 통화자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도 들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마음 먹고 수사하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그럼요. 당연히. 근데 한 가지 저겁니다. 근데 만약에 휴대전화는 네. 공유하면서 불탔으면 그 복구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다만 아마 유심칩이 혹시나 남아 있을지. 근데 유심칩은 해봐야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통화 기록 예. 아니면 연락처 일부가 유심칩에 있고 중요한 것은 당시 경찰이 제정신이었다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자승의 1년치 통화 기록을 통신사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직전 아마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홍장원 차장님은 그 과정 그때 출동하고 일종의 이제 어떤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네. 효능감을 갖고 12.3 때도 본인에게 예. 연락을 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그때 효능감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효능감. 그 자승스님 때 효능감이라는 게 말끔하게 클리어링 됐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비밀들은 많이 알고는 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내가 그 일부 처리를 해줬다 이런 뜻으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예. 그런 지시사항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효능감이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홍장원 차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직무에 관련된 거랑 말씀 본인의 못 직무에 하시잖아요. 관련했기 때문에 지금 네. 그거를 밖에다 얘기하면 국정원법위원회는 또 고발을 안 당해요. 되죠. 네, 네, 안 그래서 되죠. 그 직무상 비밀, 공무상 예. 비밀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그게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네, 퇴직자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근데 그게 위법을 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국회 청문회, 네, 국정조사, 네, 네. 그리고 재판의 증인. 네.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거를 아마 비공개로라도 이제 네. 증언을 하면 국정원법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말을 내가 알고 있고 말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JTBC 인터뷰 때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